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하얀 털의 개가 제 인생을 구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개가 학교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을 폭로하게 될 거라는 것을, 모든 어른들이 외면한 진실을 오직 한 마리의 개만이 알고 있었어요. 15년간 신뢰받던 그 사람의 진짜 정체를. 축제 당일 밤 수백 명의 목숨이 걸린 그 순간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우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강원도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아버지는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마다 저를 깨우던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 함께 산길을 걸으며 나누던 대화들이 지금은 모두 꿈처럼 느껴집니다. 교통사고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왜요? 아빠는 운전도 잘하는데요. 어머니를 붙잡고 울부짖었던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아버지는 정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집은 너무 조용해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우리 딸 왔구나 하며 반겨주시던 현관이 이제는 텅 비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아버지 자리만 공허하게 비어 있죠. 어머니는 제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애쓰시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를 저는 알고 있어요. 지우야, 오늘은 학교 안 가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답했어요. 몸이 아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거든요.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선생님의 목소리도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아버지 생각에 눈이 말똥말똥 떠져서 새벽까지 뒤척였죠. 아침이 와도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세상이 회색빛으로 물들어 보였습니다. 웃음도 잃어버렸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귀찮아졌어요. 엄마, 저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어느 날 저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슬픔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야. 네가 아빠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란다. 하지만 그 말도 제 마음의 구멍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상담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지우야, 네 마음을 얘기해봐. 하지만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이 마음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저만 멈춰선 것 같았어요. 친구들도 처음에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지우는 요즘 너무 달라졌어. 복도에서 들린 속삭임에 가슴에 찔렸어요. 저도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창문 너머로 하얀 눈송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눈처럼 조용히 저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마음 한구석에서 희미한 그리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곧 제 인생을 바꿀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성호 아저씨였어요. 어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마을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귀만 기울였어요. 성호 오빠, 오랜만이야.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은 밝아졌습니다. 성호 아저씨는 자주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자주요. 어머니를 걱정해서였겠죠. 지우는 어때? 요즘 학교도 잘 안 간다고 들었는데.
성우 아저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어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친구들과도 안 어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성우 아저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우 같은 아이들에게는 동물 친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치료견 프로그램을 해보는 게 어떨까? 치료견이라는 말이 생소했어요. 저는 문틈으로 살짝 엿들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어머니가 반신반의하며 물으셨어요. 성우 아저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동물은 인간의 감정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판단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지. 특히 우울감을 겪는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 며칠 후 성우 아저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현관 앞에 서 있는 것은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큰 개였습니다. 진돗개였죠. 저는 방문을 조금 열고 그 개를 바라봤어요. 이름은 눈꽃이야. 성우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3살 된 암컷이고 성격이 아주 온순해. 사람을 잘 따르고 똑똑하기까지 해. 눈꽃은 현관에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강렬한 눈빛이 저를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갑자기 무서워졌거든요. 크고 날카로운 눈빛, 당당한 자세가 왠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개를 무서워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와 성우 아저씨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눈꽃이는 절대 사람을 해치지 않아. 성우 아저씨가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눈꽃이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눈꽃이는 제 앞에서 멈춰 서더니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피하려고 했는데 그 눈빛에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신기하네. 눈꽃이가 먼저 다가가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 성우 아저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눈꽃이는 여전히 제 앞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모습이 친근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봤어요. 눈꽃이는 가만히 있으면서 제 손이 닿기를 기다렸습니다. 부드러운 털이 손끝에 닿는 순간 제 마음도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따뜻하네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일주일만 함께 지내보는 건 어떨까? 서로 적응해보고 결정하자. 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눈꽃이를 다시 바라봤어요.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저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외롭게 느껴졌어요. 저와 닮아 있는 것 같았거든요. 눈꽃이와 함께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이 열렸어요. 눈꽃이는 제가 슬플 때면 조용히 곁에 와서 앉았고, 밤에 잠들지 못할 때는 제 침대 옆에서 함께 깨어 있어 줬습니다. 지우야, 오늘은 학교에 가보는 게 어떨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며칠 동안 결석한 상태였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꽃이와 함께라면 조금은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눈꽃이도 함께 데려가고 싶어요. 저의 말에 어머니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학교에 개를 데려간다고?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저는 눈꽃이 없이는 학교에 갈 자신이 없었어요. 성호 아저씨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저씨, 눈꽃이를 학교에 데려갈 수 있을까요? 성호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치료견으로서 필요하다면 학교와 협의해 볼 수 있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어머니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만나뵈야 했어요. 교장실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린 후 저희는 눈꼬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료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고, 저는 눈꼬치가 얼마나 조용하고 순한지 설명했어요. 교장 선생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야. 동물을 데려올 수는 없어. 위생 문제와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한다고 하셨어요. 만약 누군가 다치면 어떻게 할 거야? 책임질 수 있어? 저는 실망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담임 이선미 선생님이 교장실로 들어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이선미 선생님은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셨어요. 지우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위험해요. 다른 학부모들이 뭐라고 할지 뻔하잖아요. 교장 선생님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선미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만 시범적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조건을 정해서요. 1시간 넘게 이야기한 끝에 교장 선생님이 조건부로 허락해 주셨어요. 절대 다른 학생들에게 해를 끼치면 안 돼. 그리고 교실 구석에 조용히 있어야 해. 문제가 생기면 즉시 데려봐야 하고. 엄격한 조건이었지만 저에겐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눈꼬치와 함께 교실에 들어갔어요.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우와, 진짜 크다. 무섭게 생겼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꼬치는 제 뒤를 따라 교실 구석에 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얘들아, 소개할게. 이 친구는 눈꼬치란다. 지우의 치료견이란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아이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만져도 돼요? 한 친구가 물었어요. 천천히 접근해봐. 눈꼬치가 괜찮아 하면 살짝 만져도 돼.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다가왔지만 점차 더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눈꼬치는 누구에게도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앉아서 아이들의 손길을 받아줬어요. 생각보다 순하네. 털이 정말 부드러워. 친구들의 반응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아예 줄을 서서 눈꼬치를 만지려고 했어요. 저도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눈꼬치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학교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눈꼬치 덕분에 친구들과도 다시 가까워졌고 수업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눈꼬치는 정말 완벽한 치료견이었어요. 교실에서는 한 번도 짖지 않았고 조용히 제 곁을 지켰죠. 그런데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학교 경비원 최용만 아저씨였어요. 평소에는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던 분이었는데 눈꼬치만 보면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눈꼬치도 유독 용만 아저씨에게만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으르르! 복도에서 용만 아저씨와 마주칠 때마다 눈꼬치가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털이 곤두서면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눈꼬치야, 왜 그래? 제가 달래도 소용없었어요. 미안해요, 아저씨. 눈꼬치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과했습니다. 용만 아저씨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지우야. 걔들은 원래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거야. 하지만 그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점심시간에 눈꼬치와 운동장을 산책하다가 체육관 뒤편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용만 아저씨가 큰 상자를 옮기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무거워 보이는 상자를 혼자서 끙끙거리며 들고 있었죠. 아저씨, 도와드릴까요? 제가 다가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용만 아저씨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위험해! 가까이 오지 마! 너무 강하게 말해서 저도 놀랐어요.
상자 뚜껑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그 사이로 뭔가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금속 같아 보였어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냥 수리용 도구들이야. 학생이 알 필요 없어. 용만 아저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꼬치는 심하게 으르렁거리며 그 상자를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멍멍, 멍멍. 저는 급하게 눈꼬치를 진정시켰습니다. 눈꼬차 조용히 해. 하지만 눈꼬치는 계속 그 상자를 경계했어요. 마치 위험한 뭔가가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때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며칠 뒤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방과 후에 교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용만 아저씨가 또 다른 상자들을 창고로 옮기고 있었어요. 혼자서 은밀하게 작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숨기려는 걸까요? 선생님, 최용만 아저씨가 요즘 뭔가 이상해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선미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하다니 선생님이 반문하셨어요. 눈꼬치가 계속 그분만 보면 짖고 수상한 상자들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심각하게 들어주셨어요. 정확히 뭘 봤는지 말해봐. 제가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자에서 번쩍이던 금속 물체, 은밀하게 창고로 옮기던 모습, 눈꼬치의 이상한 반응까지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한번 알아볼게. 하지만 지우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용만 아저씨는 오랫동안 우리 학교에서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야.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요. 눈꼬치의 반응이 그냥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동물의 직감은 사람보다 예민하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은 탁월하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용만 아저씨의 차가운 눈빛과 상자에서 번쩍이던 금속 조각이 계속 생각났어요. 혹시 정말 위험한 물건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눈꼬치만이 저와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제 침대 옆에서 깨어있으며 창문 쪽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눈꼬치도 함께 데리고 갔는데 교장실 앞에서부터 불안해하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드릴 일이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서류를 보시다가 고개를 드셨어요. 지우야, 무슨 일이니?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채용만 아저씨에 대해서인데요. 제가 말을 시작하죠?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제가 본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상자에서 번쩍이던 금속 물체, 은밀하게 창고로 옮기던 모습, 눈꼬치의 이상한 반응까지요. 교장 선생님은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우야, 용만 씨는 우리 학교에서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분이야.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정말 이상해요. 눈꼬치가 다른 사람한텐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개의 반응을 근거로 사람을 의심할 수는 없잖아. 지우야, 네가 많이 힘들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한 의심을 하면 안 돼. 교장 선생님이 타이르등 말씀하셨습니다. 용만 씨에게 누를 끼치는 일은 하지 마라. 저는 교장실을 나오면서 좌절감에 빠졌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선미 선생님께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반응은 비슷했어요. 지우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용만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점심시간에 몇몇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해봤습니다. 야, 지우야, 그냥 걔가 그 아저씨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친구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꼬티의 반응은 계속됐어요. 용만 아저씨만 보면 털을 곤두세우고 경계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예 그분이 지나가는 복도를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기까지 했어요. 동물의 본능이 뭔가를 감지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저도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잃은 충격으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눈꼬치의 행동은 확실했습니다. 그날 방과 후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용만 아저씨가 또 창고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혼자서 힘들어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은 받지 않았죠.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맞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지만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지우야,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구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욕만 아주치는 착하신 분이야. 예전에 우리 집 전구도 갈아주시고 겨울에 보일러 고장났을 때도 도와주셨잖아.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처럼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눈꼬치가 계속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눈꼬치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학교 근처를 지나가는데 창고 쪽에 불빛이 보였어요. 누가 이 시간에 학교에 있지?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봤습니다. 용만 아저씨였어요. 혼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눈꼬치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털을 곤두세웠어요.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꼬치를 진정시키며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잠들지 못했어요. 눈꼬치도 계속 깨어있으면서 창문 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12월 말 학교에서 학교 축제가 열렸습니다. 매년 열리는 연말 행사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두 참여하는 큰 행사였어요. 운동장에는 화려한 장식과 조명이 설치됐고 여러 부스들이 들어섰습니다. 지우야, 오늘은 정말 즐거울 것 같아. 친구 미영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기대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눈꼬치와 함께 축제를 즐길 생각에 설렜어요. 눈꼬치도 좋아할 것 같아. 축제가 시작되자 운동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 학부모들,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음식 부스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나고 무대에서는 학생들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눈꼬치는 처음 보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조금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세 적응해서 아이들과 어른들의 관심을 받으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얌전하네. 칭찬이 끊이지 않았어요. 지우야, 눈꼬치 덕분에 너가 많이 밝아졌구나. 이선미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눈꼬치와 함께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거든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요. 하지만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용만 아저씨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그분만 혼자서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계속 시간을 확인하고 어딘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저는 눈꼬치에게 속삭였어요. 눈꼬치도 용만 아저씨 쪽을 계속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털이 미세하게 곤두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오후 8시쯤 메인 이벤트인 불꽃놀이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에 아름다운 불꽃들이 터져 올랐어요. 와!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눈꼬치도 신기한 듯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용만 아저씨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체육관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봤어요. 모든 사람이 불꽃놀이에 정신이 팔린 틈을 노린 것 같았습니다. 왜 저쪽으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눈꼬치와 함께 조심스럽게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멀어질수록 축제의 소리도 작아졌어요. 체육관 뒤편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용만 아저씨가 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검은색 물체였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분의 표정도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용만 아저씨 맞나? 믿을 수 없었어요. 항상 친절하게 웃던 모습과는 반전이었습니다. 눈꼬치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용만 아저씨가 우리를 발견했어요. 누구야?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의심했던 게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요. 정말로 위험한 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불꽃놀이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축제 뒤에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까요? 용만 아저씨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계획을 들킨 것에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꼬치를 꽉 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우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용만 아저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아저씨야말로 뭘 하고 계세요? 넌 보면 안 될 걸 봤구나. 그가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물체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폭발물 같아 보였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눈꼬치가 제 앞으로 나서더니 용만 아저씨를 향해 크게 짖었습니다. 멍멍멍! 털이 완전히 곤두서면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평소의 온순한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개가 계속 날 방해하는군. 용만 아저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부터 날 경계했지. 영리한 놈이야. 그가 무언가를 바닥에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재는 장치 같았어요. 저는 그제야 그의 진짜 의도를 알았습니다. 축제에 모인 사람들을 해치려는 거였어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저씨한테 뭔 잘못을 했어요? 잘못? 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아니? 5년 전에 억울하게 해고당했을 때 누가 내 편을 들어줬어? 모두들 외면했지? 원망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다시 채용해줬잖아요. 이제 괜찮아진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었어. 이미 내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했거든. 복수심에 사로잡힌 모습이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불꽃놀이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그 즐거운 축제가 참극으로 변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뭔가 해야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불꽃놀이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용만 아저씨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소용없어. 아무도 들을 수 없어. 그때 눈꼬치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용만 아저씨에게 달려든 거예요. 위험해, 눈꼬차!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눈꼬치는 그의 팔을 물어버렸어요. 아! 용만 아저씨가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치가 땅에 떨어졌어요. 눈꼬치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그의 계획이 저지된 거였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운동장으로 달려갔어요. 도와주세요! 위험해요! 이번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최용만 아저씨가 폭발물을... 제가 헐떡이며 설명하려고 했을 때 뒤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눈꼬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용만 아저씨와 싸우다가 다친 것 같았어요. 눈꼬차! 저는 울며 달려갔습니다. 눈꼬치의 앞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용만 아저씨도 비틀거리며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미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았어요. 경찰이 불러 구급차도.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축제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더 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눈꼬치 덕분에요. 저는 눈꼬치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고마워, 눈꼬차. 정말 고마워. 눈꼬치는 아파하면서도 제 얼굴을 핥아줬어요. 마치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눈꼬치가 얼마나 용감하고 소중한 전지인지 깨달았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용만 아저씨는 경찰에게 체포됐고 저는 눈꼬치와 함께 동물병원으로 급히 향했어요.
성호 아저씨가 응급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성호 아저씨가 급하게 물으셨어요. 저는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눈꼬치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모든 사람들을 구했는지 말씀드렸어요. 상처가 깊어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호 아저씨는 무거운 표정으로 눈꼬치를 살펴보셨어요. 수술이 필요해.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어머니와 이선미 선생님도 달려오셨습니다. 지우야, 정말 무서웠겠구나.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말했을 때 믿어주시지 않아서.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안해, 지우야. 네 말을 더 진지하게 들었어야 했는데. 3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이 끝났습니다. 성호 아저씨가 지친 표정으로 나오셨어요. 다행히 성공했어. 하지만 며칠간 지켜봐야 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바로 달려와서 눈꼬치 곁을 지켰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자주 찾아와 주셨어요. 눈꼬치가 우리의 영웅이야. 모두들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눈꼬치가 깨어났습니다. 힘없이 눈을 떴을 때 저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눈꼬차, 정말 다행이야. 눈꼬치는 꼬리를 살짝 흔들어줬습니다. 많이 약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야. 성호 아저씨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눈꼬치는 정말 강인한 아이야. 금방 회복할 거야. 정말 그랬어요. 눈꼬치는 생각보다 빨리 회복했습니다. 한 달 후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눈꼬치에게 명예학생 상장을 수여하는 자리였어요.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교장 선생님이 직접 상장을 주셨습니다. 눈꼬치는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구한 진정한 영웅이지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눈꼬치를 쓰다듬으며 뿌듯해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어요. 용감한 치료견 눈꼬치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갔습니다.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눈꼬치의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눈꼬치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눈꼬차, 너와 같은 이름의 눈이 내리네. 눈꼬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혀를 내밀어 눈송이를 받아먹었습니다. 고마워, 눈꼬차.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저는 눈꼬치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하늘에서 너를 보내주신 것 같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눈꼬치가 제 손을 핥아줬습니다. 따뜻한 혀의 감촉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어떤 겨울이 와도 우리가 함께라면 두렵지 않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짐했어요. 눈꼬치처럼 용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고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들이 저희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하늘 어딘가에서 저와 눈꼬치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계실 거예요. 그 약속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저의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이었어요.